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에 퇴임하고 한때 그 당시에 이지원 시스템 관련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 갖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진들 여러 명을 고소하게끔 만드는 사주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 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논란들 속에 돌아가시는데 대통령 기록관에
현판이 신영복 선생의 글이었대요. 예.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폰트로 바꿨더라고요. 노무현이 한 건 다 싫어. 그런 네. 기조였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진정성 하나가 없잖아요. 보도로도 나온 얘기예요.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하고 심지어 이제 박연차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직으로 네가 살아있으면 안 돼. 생명을 죽인다 이런 개념보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야만 내가 정치 약간 독재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연차 등을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목소리 내지 못하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저분한 어.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치 보복이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예. 가야 되느냐. 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내 기록인데 내가 볼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김대중 예, 노무현 예. 대통령 때 이때는 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명박 자체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이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락해도 안 받아 이제. 그러니까. 쌩까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모욕감 들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인데 관련된 부서나 이명박 자체가 연락을 안 받아요. 예. 나쁜 새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읽으면서 막 느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면 안 돼요. 범법자 소탕 작전. 이게 이 이야기 핵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